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에 대해서 이제 너무 평가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평가라는 게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이제 너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막 약간 까듯이 까듯이 하는 이런 그런 평가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럼 이제 그런 댓글 하나에 막 속이 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오늘 남편이랑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 영상 스타일과 내 방송 스타일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색깔 그대로 하는 게 현명한 거지. 내 방송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런 부분도 싫고 저런 부분도 싫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맞추느라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는 거는 현명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그냥 제 스타일 그대로 제가 원래 하던 컨텐츠 영상 그대로 쭉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아지 밥이 몰라 너랑 나처럼 먹었나 봐. 아무튼 그냥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보고 가는 게 그래도 구독자가 18,000명이잖아요. 지금 벌써 18,000명 넘었습니다, 여러분. 저 어제 넘었어요. 언제 넘었지? 진짜 제가 진짜 몇 개월 전에 다이어리에다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구독자 3명이다. 구독자가 20명을 넘었다. 어떻게 막 이럴 수 있을까? 신기하다. 막 이렇게 항상 써놨었거든. 거기다가. 근데 이게 어느새 불고 불어서 600배가 불어서 18,000명이 됐어. 너무 신기해. 영상 콘텐츠 수도 많이 늘었고 이제는 저기 들어가 보면 영상도 되게 많이 늘었고 신기해요. 진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니까 되네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시고 이래서. 혜진님 반갑습니다. 나인들 연예인 닮으셨어요. 그런 말 많이 들으셨겠지만요. 네, 닮았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캠에서 닮은 거예요. 실제로는 저희 남편도 어느 날은 그 황금빛 내 인생? 하여튼 그거 보다가 진짜 닮았다. 아내랑 진짜 닮은 것 같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닮긴 닮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더 유명해지세요, 령이님. 그래야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죠. 뭐 제가 뭐 한다고 되나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방송 켜고 영상 찍고 이거밖에 없고 결국에 제가 유명해지려면 알아주셔야 유명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노래를요. 2곡을 듣고 올게요, 여러분들. 이 노래 들으면서 이제 대화 잠깐 나누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래 2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태양이 엄마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저는 먹었어요. 저는 아까 전에 엄마네 집 가가지고 제가 친정이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네 집에 가서 삼겹살이랑 등심 먹고 왔어요. 아니 제가 혹시 지난번 방송 들으신 분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에서 찬양대를 서거든요. 그거를 하다가 제가 쓰러질 뻔했어요. 그래서 일단 주저앉았어요.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주저앉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철분제 더 열심히 챙겨 먹고 고기도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인칭 뚱띠님, 저는 두 아이의 아빠라 후원은 못하지만 방송하는 것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나일리만의 스타일로 쭉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전하면서 영상은 못 보고 목소리만 듣지만 언제나 화이팅. 아우, 또 운전하시면서 또 89.1을 들으실 수도 있는데 107.7을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제 방송을 또 이렇게 켜주셨네요. 또 데이터를 써가면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닭발 먹으면서 깨꼬리 션나일님 목소리 듣는 중. 저 어제 엽떡 먹방 했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게 나는 엽떡을 먹어도 절대 탈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먹은 게 오늘 살짝 탈이 났었어요. 약간 배탈처럼. 이게 물론 이제 괜찮아졌어요. 바로 괜찮아지긴 했는데 옛날에는 정말 먹고 끄떡도 없던 것이 임신하고 먹으니까 끄떡 있더라고. 내가 끄떡 하더라고.
아무튼 잘 챙겨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지금은 괜찮습니다. 다행이죠. 사연은 이따 11시부터 읽을게요. 11시부터 읽고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신청곡도 듣고 그렇게 할게요. 알고 계시죠? 라디오 방송은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방송 종료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이제는 그래서 약간 몸을 사리면서 먹어요. 아무거나 먹지 않고 너무 과하게 먹지 않고. 근데 어제 먹방 보신 분들 알 거야. 내가 얼마나 과하게 먹었는지. 그 엽떡 4인분인데 2인분을 나 혼자 다 먹었으니. 지금은 제가 먹는 소리가 나죠? 물을 먹고 있어요.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뭐 임신해보신 분들 혹은 와이프가 임신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뭐 이런 거 잘 아시겠죠? 어떤 건지 어떤 느낌인지. 저희 조카들은 엽떡에 조스 떡볶이에 불닭 장난 아니네. 먹을 줄 아는구나. 장난 아니다. 요즘에 라디오로 진행하세요? 아니, 요즘 왜 라디오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목요일마다 라디오예요. 목요일마다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고 수요일이랑 금요일은 정상적으로 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방송이 비정상적인 방송은 아니고요. 목요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좀 조용하게 소통하고 싶어서 편하게 저도 이제 캠 앞에 서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음악 들으면서 사연 읽으면서. 그 또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방송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좀 약간 일방적이잖아요. 근데 사연 라디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준비한 글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상호가 더 상호 소통적인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연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실시간 잘 찾아오진 못하지만 그냥 그렇다고요. 아니요. 지난번 방송에서 후원도 해주시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와이프랑 같이 입덧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애를 키우면 적어도 그러니까 애를 키우다가 아빠가 대상포진에 걸린 거예요. 힘이 들어서. 그 정도는 돼줘야 된다 이거지. 아빠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임신했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들 그 정도는 한다. 알고 있어. 막 이러면서 무언의 압박을 무언은 아니지만 어쨌든 압박을 주더라고. 이게 되게 웃겼어. 그 보면서. 대상포진 안 걸리면 나쁜 남편. 그러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까르보불닭이 맛있어요. 그거 별로 맵지 않다 그래가지고 저는 5봉지씩 사는 건 좀 아까워서 나중에 뭐 컵라면이 있나요? 나중에 한 봉지만 사서 한번 먹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찰수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저는 왜냐면 지금 그 불닭도 별로 맵지 않더라고요. 맵기는 비슷한데 뭔가 더 짭짤하네요. 회사 동생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며칠 못 나오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정말 명복을 빌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라면은 감자면. 저 감자면을 왜 얘기를 하냐면 저분이 제 동생인데 어릴 때 이제 저희 동네 살았어요. 같이. 그래서 저보다 5살 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자주 와 있었거든요. 쟤네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헬스장 끝나고 나면은 쟤네들이랑 감자면을 그렇게 끓여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때가 몇 년 전이야. 거의 한 10년, 12년 전인데. 그때가 그립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자면 되게 맛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사연이 2개가 내용이 꽤 길어가지고 음악 듣고 하려면 11시에 시작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10시 한 45분 정도의 사연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랑 오늘 주제가 그거거든요. 2018년의 계획을 잘 지키고 있나요? 2018년 새해 목표 잘 지키고 있나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만 읽어드릴 게 아니라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시에 시작했어요. 45분에 시작할게요. 소리를 작으시면 조금 키우시면 돼요. 지금 소리는 그리 작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크게 말하지도 않지만 그 소리 자체를 세팅을 평상시 방송보다 더 데시벨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새해구나, 나이 한 살 먹었구나 이렇게 그냥 맞이하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아 내가 뭐 이번에는 영어를 정복하겠다 뭐 이런 거, 뭐 살을 빼야겠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거니까 라디오 방송이라 좀 작을 수 있으니까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제가 소리를 막 크게 할 수는 없어서 좀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쵸. 다들 그래요. 근데 계획을 너무 막 1년 단위로 잡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계획을 한 달 단위로 먼저 잡아서 그 다음에 주 단위로 끊어요. 그럼 되게 구체적이어지거든요. 계획이. 그래서 저는 이번 1년 계획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해 안에 수익 500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그 500을 찍기 위해서는 한 달에 또 얼마씩 수익을 올려야 되는 그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목표치에서 주당으로 찍어요. 그러면 그 주에 얼마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정도의 노력과 이 정도의 계획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더 구체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무작정 이렇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또 짧게 잘라서 자르고 잘라서 오늘 당장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스케줄링을 하는 게 지키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성공하기가 되게 쉬웠던 성공하기가 쉬웠던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몰라, 나보다 더 잘하고 계시겠지, 다들. 그러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음악 2곡 더 듣고 올게요. 라디오기 때문에 제가 음악을 자주 틉니다. 음악 2곡 더 듣고 그 다음에 음악을 2곡을 들으면 잠깐 얘기하다가 바로 사연을 시작할 것 같아요. 음악 2곡 듣고 바로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새해 목표 잘 지키고 있나요? 했잖아요. 사연을 보내주셨고 제가 2분을 채택을 했습니다. 닉네임은 트와이스 여신나연님. 제 방송 자주 오시는 분이세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나연님. 항상 좋은 방송 잘 보고 있는 팬입니다. 항상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는 입장이었는데 2018년 새해를 맞아 저도 사연을 하나 보내는데 채택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이번 주제가 2018년의 새해 목표인데 저의 새해 목표는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자 새해가 되면 한 번씩은 다짐하는 다이어트입니다. 1월 1일 첫날부터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왕복 10km를 빠른 속도로 걷고 있고 회사에 갈 때도 운전을 하지 않고 자전거로 왕복을 하고 검도 도장에서도 2시간을 운동합니다. 이거 회사 다니시면서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음식을 먹는 것도 하루에 2000에서 2500칼로리 기준으로 줄이고 있으며 매일 다이어트 일지를 기록하며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은 음식의 칼로리와 간식의 횟수 그리고 하루의 운동으로 소모한 칼로리를 계산하며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보다 더한 분이 계시네요. 검도도장에서 같이 운동하는 친한 선배에게 소개받은 운동을 할 때 먹으면 평소보다 더 칼로리 소모가 크고 지방을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 다이어트 효과를 크게 본다는 약도 먹으며 운동에 열과성을 다하고 있네요. 아침은 고구마 반개와 사과 반쪽, 저지방 우유에 바나나를 갈아서 먹고 있는데 이게 은근히 포만감이 커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현미밥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기에 회사에서도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데 현미밥 반 공기와 파프리카, 오이, 당근, 닭가슴살 2조각 이렇게 먹고 있고요. 저녁 식사는 현미밥 반 공기와 생두부 반무, 드레싱 없는 야채 샐러드를 먹었더니 칼로리가 초과되지 않고 적합하게 관리됩니다. 이거 다이어트 꿀팁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잘 적어두세요. 먹는 걸 좋아하는 저에겐 매우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위해서 꼭 나태해지지 않고 지켜보려 합니다. 올해 2018년은 모든 분들이 다짐했던 소원이 단지 소원에서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은 젊은 나이일수록 더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를 해줘야 노년기에 접어들 때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날씨가 춥고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실외 운동이 부담된다면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칼로리가 많이 소모되는 운동이 가능하니 지금까지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올해 새해에 다시 한번 더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죠. 다이어트는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인내를 갖고 약속을 지키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느냐가 관건입니다. 나엘님의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들 꼭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2018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면서 신청하시면서 신청곡은 저와 모든 이들의 꿈이 이뤄지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리얼걸 프로젝트의 꿈을 드림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나엘님의 방송은 사랑입니다 라고 왔어요. 이분은 지금 잘 지키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안 들어오신 것 같네요. 잘 지키고 있으신 것 같아요. 막 음식 칼로리도 막 2000에서 2500 칼로리 기준으로 줄이고 운동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방법이 너무 좋은데 그리고 보면 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식사를 되게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은 고구마 1개, 사과 반쪽, 저지방우유, 바나나 이거 드시고 현미밥, 파프리카, 뭐 채소, 뭐 섬유소,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다 적절히 드시는 것 같아요. 진짜 건강해지는 음식으로. 도움이 많이 되네요. 제가 한번 다이어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댓글에 설명을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댓글을 받았어요. 되게 현실적이라고. 근데 계획은 현실적으로 세우시는 게 지키기가 쉽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거잖아요. 소원이 단지 소원에서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댓글을 써주셨는데, 글을 써주셨는데 이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젊은 나이일수록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를 해줘야 노년기에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아무튼 다들 거식증이 있으세요. 망대님은. 거식증은 다이어트를 하다가 보통 걸리는 경우가 많죠. 시기장에는. 거식증이나 폭식증 이런 시기장에는 본인이 이제 어떤 음식에 대한 압박감이라던가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뚱뚱해질 것 같은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걸린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식이장애는 극복을 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다이어트 할 때 항상 그 압박에 좀 시달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게 되게 좋아요. 내가 먹은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 먹었고 이런 걸 스스로 좀 위안할 수 있는 그게 자기 스스로 일기 쓰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전에 고딩 때 다행이다. 그래도 네, 거식증이나 폭식증에 걸리면 일단 건강 좋아지기는 틀린 거잖아요. 그런 거는. 너무 많이 먹고 토하거나 아니면 먹지 않거나 음식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식이장애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하던 걸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폭발적인 욕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식이장애를 처음에 다이어트 시작하실 때 최대한 좀 그걸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일기를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 다이어트 영상 50분짜리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보시면 제가 일기를 쓰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었거든요. 지금 여기 제 사촌 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저 친구가 수원에 살 때
거기 가서 제 일기장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잃어버려서 없는데 그걸 제가 보여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그때 다이어트 성공을 하면서 이제 제 비결을 전수해준다고 그거를 해줬던 적이 있었죠. 지영님 반갑습니다. 벨로님도 반갑습니다. 아무튼 우리 트와이스 여신 나연님 오늘 들어오진 않으셨지만 되게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네요.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잘 지키고 있다는 좋은 정보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 것 같은 그런 트와이스 여신나연님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연 다 읽었답니다. 편집 영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식증 하니까 제가 좋아했던 가수인 오마이걸 진이도 거식증이고요. 결국 탈퇴까지 해서 기억에 남네요. 그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연예인이 아닌 사람들도 요새는 너무 예쁜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날씬하고 예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TV만 켜도 나오고, 뭐 잡지책만 펴도 나오고, 길만 다녀도 예쁘고 날씬한 사람들 너무 많고, 하다못해 옷을 하나 사고 싶어서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도 다들 너무너무 예뻐. 피팅 모델들 다 날씬하고, 저 옷은 내가 입을 옷이 아니고. 백화점 가면 마네킹들은 또 왜 이렇게 날씬해. 그런 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근데 연예인은 오죽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굳이 살을 빼려고 하지 않더라도 있는 세계 자체가 그런 예쁜 사람들을 많이 보는 곳이고, 그리고 기획사에서도 압박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살 빼려고 노력하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수 설현한테 그 이사인가? 그 기획사의 실장이 되게 50kg 넘냐고 막 뭐라고 해서 막 죄송하다고 했던 거, 그리고 막 먹을 거 눈치 보면서 몰래 먹다 걸려서 혼난 거, 막 이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도 압박이 되는데 옆에서도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것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정신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불특정 다수의 그런 대중에게 공개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더 절식하고 더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폭발적인 어떤 욕구가 분출되면서 폭식증이나 거식증에 걸리지 않나. 더 안타깝죠. 그래서 너무 미적인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는 식으로 다이어트에 접근을 해야지, 난 예뻐져야만 해, 나는 쟤보다 날씬해야만 해, 이런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면 마음에 병이 올 수 있어요. 병이 올 수 있으니까 내가 건강하게. 그래서 이 트와이스 여신 나연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연을 쭉 읽어보니까 제가 살을 엄청 빼야 되거든요. 뭐 제가 지금 너무 뚱뚱하거든요. 이게 아니라 건강을, 운동을 관리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어떤 목표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하루하루 되게 즐겁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는 맛이다. 어차피 아는 맛인데 먹고 싶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지. 아무튼 트와이스 여신 나연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리얼걸 프로젝트의 꿈을 드림 노래 틀어드리고 그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좋은 사람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좋은 사람님께서 사실 지난주에도 사연을 보내주셨었는데 제가 컴퓨터 문제로 방송을 못하느라고 제가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그렇게 넘어갔었어요. 아마 확인도 못했었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좋은 사람님이 또 좋은 사연을 보내주셔서 채택을 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세웠던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도 하자.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도전은 당연히 멈추지 않을 생각이지만 현실을 무시할 순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일도 금전적으로는 그닥 만족스러운 일은 아닐 것 같지만 적어도 제가 직업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3가지 중 2가지는 만족시키는 일이거든요. 잠시만요. 그 3가지가 뭔지를 말하자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밝히기로 할게요.
아무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 학사학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올 가을까지 일정으로요. 그런데 지난 추석 지나면서 리듬이 완전 꼬이더니 그 후로는 이런저런 잡생각과 잡일들이 얽혀서 책을 펴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제가 워낙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던 탓도 있겠죠. 역시 공부는 해본 놈이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해가 바뀌었네요. 새해 목표. 이번 주 주제를 보며 새삼스럽게 다짐하게 됐습니다. 고3 때도 안 했던 거라 솔직히 자신은 없지만 지금도 이미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박명수홍의 명언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땐 정말 늦은 거니까 더 열심히 달려들어 보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집해서 시작한 거라 실패하면 핑계도 없으니까요. 하시면서 평생 올라갈 생각을 안 했던 공부라는 오르막길을 앞에 두고 보니 경사가 90도 같아서 두렵지만 제 남은 삶을 위해서 공부가 제일 쉽다는 사기성 멘트를 한 번만 믿어보기로 하고 올라가 보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정인의 오르막길 90도 오르막길 신청해 주셨어요. 공부를 시작하셨군요. 지난해 가을에 2017년 가을에 공부를 시작을 하신 건데 근데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있었잖아요. 학생 때. 근데 그럴 때 공부를 하는 거는 별 큰 도전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당연히 매일 아침 먹는 밥처럼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그게 소중하다라는 걸 사실 몰라. 그때 공부할 때는 엄마가 밥 차려주고 그냥 당연히 학교 가고 당연히 공부해야 될 때는.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사회에 가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학업과는 조금 멀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이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박명수홍이 말씀하시는 거죠. 늦을 때가 제일 늦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 물론 늦을 때가 늦긴 해요. 근데 늦을 때가 늦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늦었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늦은 게 맞긴 하지만 늦었어도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냐면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32살이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있어요. 저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18살 때 저랑 같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18살이 되던 해에 캐나다로 유학을 갔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한 10년 정도를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도 졸업을 하고 이제 거기서 살다가 한국에 왔어요. 그때 온 게 몇 년 전이죠? 좀 됐는데 한 3, 4년 됐는데 와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정말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인정받으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친구를 만났거든요. 한 달 전에. 근데 중대 발표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대요.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면서 호주로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약대 공부를 하겠다고 호주로 유학을 가기로 했고 2월 달에 출국을 할 것이고 이미 이제 학교 조건 다 컨택이 끝났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건 32살이면 늦은 나이예요. 어떻게 보면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고 더군다나 여자라면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결혼을 생각하자니 아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자는 사실 출산을 할 마음이 있다면 결혼을 많이 미루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솔직히. 왜냐면 저는 지금 아이를 가져도 빠르지 않거든요. 저는 감히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 친구는 결혼도 아직 안 했거든요. 정말 과감하게 선택을 해서 4년간의 공부를 하려고 2월 달에 호주로 떠나요. 브리즈번으로. 그걸 보면서 정말 분명히 늦었다. 내가 봐도 늦은 나이인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정말로 이 좋은 사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남은 삶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도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단하다. 저도 나름대로 도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방송 시작한 걸 스스로 되게 기특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저보다 더한 애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되게 그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한다라는 뉘앙스는 있었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후회를 한다거나 나 괜히 그랬나? 나 그러다 결혼도 늦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걱정거리는 전혀 근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친구에게서.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은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때 그런 말을 들으면서 되게 많은 에너지를 느껴서 분명히 현실적으로 누구나 봤을 때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해도 도전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님도 물론 뭐든지 어떤 일을 도전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지나다 보면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하지만 3일 만에 넘어지고 또 3일 만에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면 결국엔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늦은 나이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시작하셨으니까 이왕 시작하신 거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루에 온 에너지를 다 쓰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멈추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도전하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거북이 같지만 멈추지 않는 발걸음으로 꼭 원하시는 학위를 따시고 그걸 이용해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연님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너무 많은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한테는 말씀드린 지도 얼마 안 됐고 왜냐면 그냥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었는데 일단 시작을 했잖아요. 일단 저질렀어요. 저질르고 영상을 올리고 막 싼 장비들이지만 다 사서 시작을 했는데 그 한 발걸음이 그 첫 발걸음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으면 너무 내가 이걸 했을 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지를 딱 생각을 해서 결정이 되셨으면 일단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건 사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전하실 수 있을 때 많이. 그리고 나이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나이는 내가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반응이 상상이 간다. 우리 엄마 그러더라. 야, 너 진짜 별걸 다 한다. 나한테 그랬었는데 지금은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어제도 먹방 한다고 했더니 엄마가 뭐 먹을 거야? 그래서 그냥 배달 음식 먹을 거라 했더니 그런 거 먹지 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먹어야지. 저희 엄마는 원래 약간 좀 이렇게 비판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웃으면서 뭘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단 처음에는 약간 매의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이라서. 근데 그게 본인이 봤을 때 이제 괜찮으시면 그때부터는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자랑도 많이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적응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래요. 나엘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작은 엄마는 일본에서 지금 살고 계세요. 작은 엄마 닮아서 예쁩니다. 제 동생이 아주. 방송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방송 그냥 하고 싶었어요. 계기는 딱히 없고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 아마 이 방송 세계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일찍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제 사회생활을 나름대로 하면서 다른 데를 돌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1인 방송 미디어가 있다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안 했던 거지. 제가 이런 방송이 있고 이런 컨텐츠가 있다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바로 시작했을 겁니다. 한 3년 전에. 몰랐던 게 참 아쉽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니 다행이죠. 나혜님이 방송을 시작해주셔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셔서 고맙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만난 게 행운이에요. 저도 영어 독학으로 계속 공부하는데 실력이 쑥쑥 늘어나니 뿌듯하더라고요. 독학으로도 공부하는데 실력이 늘 수 있구나. 그 방법을 나중에 한번 공유를 해보세요. 해주세요. 왜냐면 영어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결국에 취업하고 나서 쓰는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쓰는 영어는 사회라기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건 리스닝 스피킹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영어 교육 특성상 영어를 12년을 그렇게 열심히 영어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서도 결국에 외국에 나가면 한마디도 입을 열지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영어 공부를 성인이 돼서 다시 시작하죠. 저도 그래요.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요. 원문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독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되게 잘 돼요. 단어만 모르는 걸 좀 찾으면 그런 건 정말 잘 되거든요.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대학교 때는 어학원을 다녀서 들리는 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마저 안 하니까 들리는 것도 안 되고 말하는 것도 안 되고 더 안 하다 보니까 독해하는데 워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 그래서 다니는 게 이제 어학원을 다니긴 하지만 뭐 그게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독학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방법도 공유해 주시면 여건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해본 결과 실전이 중요하더라고요. 외국인과 소통하고 싶어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계속 단어 찾고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외국인과 대화도 해보고 메시지나 쪽지도 보내보고 편지도 써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좀 빨리 느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왜냐면 제 친구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한 5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전에는 한국에서만 살았고 이제 어학원만 다녔었는데 미국에 가서 친구들을 되게 많이 사귀었어요. 이 친구가. 태양이 엄마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면서 되게 많이 늘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것 자체도 도움이 됐겠지만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좋아졌던 것 같아. 그래서 한국에 있더라도 독학을 하려면 진짜 생활화를 해서 그 실제 그 말을 쓰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저는 올해 목표가 물론 수익도 있지만 저도 지금 영어 공부나 어학 공부를 지금 하나를 계획을 잡고 싶어요. 제가 크게 생각하는 거는 영어예요. 영어랑 중국어거든요. 중국어를 진짜 배우고 싶어요, 요즘에. 일본어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영어를 잘해야겠죠. 아무튼 종아. 지금 침대에 누워서 라디오로 듣고 있으니까 아기 때 언니네 집 놀러 갔을 때 언니가 이불 속에서 소곤소곤 무서운 얘기 해줬던 거 기억나네요. 너무 리얼해서 웃음을 뻔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방송에 끼가 있었습니다. 동생들 이렇게 오면은 침대에서 저희 집에서 자주 자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무서운 얘기 많이 해줬거든요. 저는 그걸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근데 쟤는 저걸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많이 해주니까 그걸 지금은 방송으로 하고 있네. 제가 그런 얘기 해주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제 싸이월드 예전에 쓰던 데 가면 저기 동생이랑 제 동생이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셋이서 되게 웃긴 얘기하면서 녹음한 게 있어요. 그게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파일이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그거 한번 들려주고 싶다 진짜 찾아서. 근데 싸이월드가 많이 바뀌어서 게시판에 올려놓은 파일들이 다 없어졌겠지만 아무튼 그 추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2 외국어 배우고 싶은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배우냐는 말에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누군가 나한테 야 영어나 똑바로 해 뭘 무슨 제2 외국어를 배워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그거는 남이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도 자꾸 그런 생각으로 가로막는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 배우고 싶은 건 중국어예요. 지금 배우고 싶은 건 중국어인데 내가 중국어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내 스스로.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야만 한다라는 그 강박이 성인이 돼서도 끝나질 않는 거야. 그런 생각이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2개 다 하면 좋겠지만 일단 나한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몰빵하는 게 좋겠죠. 영어는 어떤 의무감일지도 몰라요. 나한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를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영어보다 일본어가 쉽다던데요. 일본어가 그 어순이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쉽긴 한데 처음 배울 땐 쉬운데 하다 보면 할수록 되게 어렵대요. 일본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학은 어쨌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한국인들이 영어를 배우는 게 되게 힘들대요. 그 언어 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대요. 그리고 영어를 하는 사람도 한국말을 배우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일본말은 좀 배우기 쉽고. 그래서 영어를 입시에 넣으면 안 된다 생각해. 영어는 그냥 입시에 넣지 말고 생활 영어로 사람들이 어디 가서든 쓸 수 있는 영어를 12년을 가르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경쟁 사회니까 경쟁을 해서 우열을 가려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우열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고 그게 영어이지 않나, 국영수이지 않나 싶네요. 사실 우리가 배우는 국영수가 일상에서 쓸 일은 거의 없지만 많지 않죠. 수학도 초등학교 수학 정도만 알면 다 삽니다. 그렇지만 어떤 위아래, 어떤 우열을 가려야 하니까 그걸 가리기 위한 어떤 수단을 찾다 보니 그게 성적이 되는 것 같아요. 성적을 기준으로 가르다 보니까. 입시에서 빼면 아이들이 아예 공부 안 해서 안 돼요. 나는 글쎄 좀 다른 생각인 게 차라리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 방법을 바꾸던가. 공부를 안 하는 게 걱정되면 교육 방법을 바꾸던가. 아무튼 저는 오늘 사연이 나왔다는 사실에 매우 좋았어요. 지금은 제가 라디오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웬만하면 채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보내주시면 자주 채택될 겁니다. 컨텐츠 영어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내가 그 정도 실력은 안 될 것 같다. 자, 아무튼 좋은 사람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좋은 사람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선곡한 노래 하나 듣고 2곡 듣고 올게요. 정인의 오르막길 먼저 들으실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셜로키님. 오늘도 늦어버렸네요. 30분 남았습니다. 12시에 방송 종료될 거니까 그때까지 놀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이 그 엑스플릿 창에 뜨는 것보다 거기도 한 3초 정도 딜레이가 생겨서 저는 원래 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창에서 채팅창을 켜서 이걸 보는 게 낫겠네요. 어차피 오늘은 이것만 보면 되니까. 아이고, 오늘 목요일인데 다들 안 피곤하신가요? 목요일이 제일 피곤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출근하시려면은 이제 제가 평일에는 사실 방송을 길게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하네요. 여러분들 저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소통 방송에 들어오면 다양한 나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게 제가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되는 거는 동시 송출을 할까 아니면은 새로운 컨텐츠를 잡아서 아프리카에서 단독으로 방송을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프리카 방송에서 제가 뭐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온 게 아니라 집에서 방송 송출이 제대로 안 돼서 제가 그냥 거기를 포기하고 여기에다가 영상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하자 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카카오톡이랑 병행을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아프리카 방송을 진짜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마음에 기울긴 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동시 송출을 안 할 것 같아요. 동시 송출은 안 하고 카카오톡이랑 유튜브에서는 범죄사건 동시 송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TV에서는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제가 같은 대본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시는 분들도 재미없고, 그래서 범죄 사건을 약간 두 가지 컨셉으로 나눠서 운영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국내 사건 위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해외 사건 위주로 준비를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던가, 아니면 유튜브에서는 완결이 나는 범죄 사건을 준비하고, 아프리카에서는 미스테리한 거, 미스테리나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미제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미제 사건 다루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미제 사건 할 때 분량도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미제 사건을 할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색깔을 가지고 두 개의 방송을 나눌지에 대해서가 결정이 되고 나면 아마 그렇게 방송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아마도 방송 날짜는 따로 정해야겠죠? 당연히 아프리카 방송한 거 유튜브에 업로드 되죠.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 보실 수 있는데 실시간 방송을 여러 군데에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아프리카에도 영상을 보실 만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사건을 약간 컨셉을 두 가지로 나눠서 아프리카에서 하나, 유튜브에서 하나 이렇게 진행을 할지, 이것도 나중에 또 엎어질지도 모르는 계획이에요. 지금 일단은 이거는 제가 100% 결정한 게 아니라 계속 생각이 나요. 마음이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오늘 남편하고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우선은 제가 유튜브에는 계속 있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프리카 회원가입해야겠네요. 그러겠죠. 사실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좀 무서워요. 거긴 거친 분들이 많아.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유튜브는 어떤지 아세요? 유튜브는 댓글창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댓글창에, 여러분들을 제외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유튜브에는 댓글창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막상 그런 사람들은 실시간 방송에는 잘 안 들어와요.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제 경험상 그랬어요. 근데 이 카카오 TV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범죄 사건을 진행하면 카카오 TV는 유튜브 시청자가 한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방송은 300명을 넘었잖아요. 시청자가 동시간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시청자가 100명이면 유튜브 시청자가 한 92명 정도 되고 한 7, 8명만 카카오 TV 시청자잖아요. 근데 그 적은 시청자 중에서도 이상하게 반말하고 나가거나 욕하고 나가거나 이런 사람이 많아. 카카오 TV는. 근데 그게 약간 그런 방송 플랫폼의 한계인가 봐요. 그래서 아프리카 방송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런 거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좀 그건 걱정이 돼요. 왜냐면 거기 가면 이제 그 방송 시청자들의 색깔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제가 또 잘 잡아 나가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교육 부문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교육 부문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누굴 가르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문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도 한번 순위도 올려보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어떤 목표의식이 좀 생겨가고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에 다시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은근히 자극적인 걸 선호하더라고요. 응, 알고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그냥 제 컨셉으로 나가고 제 컨셉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만 모시고 방송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를 뉴스 통해서 그치 좋은 소식이 별로 없죠. 아프리카 TV가 사실. 그래도 일단은 동시 송출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따로 방송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제 사건 위주로 할지 뭐 어떻게 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정 안 되면 동시 송출.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카카오 TV랑 동시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플랫폼에서 동시 송출을 하게 되면 엄청 버벅거려요. 근데 그나마 이게 카카오 TV랑 유튜브랑 했을 때는 별로 버벅거리지 않는데 아프리카가 끼면 이상하게 버벅거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만뒀던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2달이 걸릴지 3달이 걸릴지는 몰라요. 구체적인 계획을 짜보고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게 좀 가시적으로 보이면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이에요. 아유 감사해요. 카카오TV는 팥수라는 집단이 지배를 하고 있죠. 팥수들이 만들어 놓은 암묵적인 룰도 있고요.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애들이 많음. 그럴 수 있죠. 맞아. 그러니까 유튜브가 사실은 방송할 때 제일 편한 게 댓글만 안 보면 채팅창이 너무 깨끗해. 다들 너무 좋고 그게 좋은데 아무래도 아프리카나 이런 쪽은 쉽지 않은 것 같아. 아프리카 서버 불안정하죠. 그쵸? 나도 느꼈어. 조금 그래.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이런 소식을 또 오히려 저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소규모 모여있는 데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통 방송에 많이 들어오세요. 맨날 범죄 사건만 보지 말고 소통 방송에 많이 들어오시면 또 여러 가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풀어놓죠. 노래를 더 듣고 올게요. 노래 2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 때랑도 다르게 제가 편집이 들어가고 자막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녹방 보시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생방은 또 생방대로 제가 NG를 상당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저는 편집 때 오래 걸려요. 다른 분들은 NG를 많이 안 내시니까 그냥 시작 부분, 끝 부분 딱 잘라서 올리시는데 그래서 편집이 다른 분들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중간중간 많이 틀려. 버벅대고. 특히 리딩 안 하고 방송하는 날은 더 심해. 입이 막 꼬여. 그래서 그런 날은 또 이제 중간중간 잘못된 거 잘라내고 또 소리가 가끔 버퍼 때문에 소리가 눌리는 게 있어요. 그럼 눌리는 거 다시 더빙해서 또 짜맞추기 하고 화장하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치? 화장하면서 많이 틀어놓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사실 너무 짧아버리면 좀 재미없으니까 여자분들 준비하실 때 그래도 뭐 샤워하고 뭐 하면 한 1시간 걸리잖아요. 그동안 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외편으로 NG 장면, NG 장면 있어요. NG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모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네. 근데 NG 장면 올리는 거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해서 뭐 천천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누구한테 딱 시키면 좋은데 내가 혼자 해야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마음을 딱 먹은 게 바로바로 실행이 잘 안 돼. 당장 앞에 방송 준비하기 바빠서. 저는 화장할 때랑 불 끄고 자기 전에 들어요. 그러시구나. 자기 전에 들으면 악몽 꾼다니까. 사탄이죠. 그렇구나. 그렇다. 지금 오늘 준비하고 있는 사건이요. 내일 오전 중에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은 사건이라서 내일은 한 가지 사건을 좀 깊게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2가지 사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를 깊게 파던지 아니면 2가지가 준비가 되던지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내일 있는 사건도 미제 사건이 일단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제 사건 있으니까 냉수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제 사건이 다루기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뭔가 다른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게 저는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분석해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거 이미 결론 난 거 말고. 근데 물론 이미 결론 난 사건에서도 저는 원래 컨텐츠 특성상 의문점을 좀 많이 제기하고 의심을 좀 많이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 성격이 그렇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아예 미제 사건을 하는 것도 나름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컨텐츠 NG 모음, 그치. NG도 모아야지. 근데 이 3시간 방송에서 NG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 하긴 뭐 방송 그 컨텐츠 딱 시작하고 나서부터 찾으면 되니까. 근데 이것도 재밌게 누가 편집을 해줘야 돼, 사실. 누가 편집을 재밌게 해줘야 되지. 그거 안 해주면은 쉽지 않아. 밤에 일 끝나고 살인사건 이런 거 들으면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크해, 무서워. 그리고 구독자 한 25,000명 정도 됐을 때 25,000명이나 30,000명 정도 됐을 때 그걸 할 거예요. Q&A 영상. 지금은 뭐 Q&A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25,000명 혹은 30,000명 됐을 때 Q&A를 영상을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컨텐츠로 해서 질문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하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Q&A 영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처음에는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 중복되는 질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Q&A 영상을 찍어서 아예 영상으로 올려놓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볼 생각이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실행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민봉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0,000명? 아직 20,000명이 안 돼서 그래도 지금 18,000 오늘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지? 오늘이 한번 볼까요? 신기해요.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오늘이 18,086명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 되면 18,100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 20,000명 금방 될 것 같아요. 20,000명은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0명 되면 25,000? 30,000까지는 가야지 일단. 우선은 뭐 10만까지 가는 게 최대 목표긴 하지. 아직까지는 100만 이렇게까지는 솔직히 아직 목표 못 잡아요. 100만은 쉽지 않기 때문에 10만도 쉽지 않죠. 5만도 어려워. 근데 일단 10만은 조금 노려볼 만한 목표인 것 같아요. 나엘님 의정부에 와본 적이 있으세요? 의정부 저희 이모가 사셔서 가봤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매니저는 내년부터 둘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매니저는. 지금은 사실 매니저까지는 크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일단 제어가 가능해요. 모든 것들이. 채팅창이 뭐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내년까지 제가 꾸준히 이제 해서 시청자가 많아지면 지금 벌써 또 200명 넘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 내일 금요일날 방송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갑자기 시청자가 확 늘었어요. 원래 한 180명, 170명이었거든요. 범죄 사건이. 컨텐츠 진행할 때. 근데 지난주에 300명까지 들어온 거예요. 320명인가? 그래서 뭐지? 무슨 일 있었나? 근데 그게 만약에 이번 주에도 지속이 되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지속이 되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점점 늘고 있겠죠. 제가 구독자 수 대비 시청자 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에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방송 종료 10분 남았네요. 한 3, 4분만 더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곡 2곡 들으면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들 요새 미세먼지 엄청 심하잖아요. 조심하세요. 저는 지금 환기를 못 시켰어요. 지금 이틀째. 근데 문을 열고 싶지가 않아. 저희 집에 아직 공기청정기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사야 되는데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으면 그래도 환기를 시키고 돌리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 보니까 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인 거야. 그래서 막 나가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좀 알러지 있는 친구들은 목이 따갑다, 눈이 아프다 막 이러는데 저도 지금 그런 공기를 마셔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좀 참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나갔다 오긴 했지만 2시간 금방 가죠. 제가 라디오 방송은 천천히 편집을 할게요. 이것도 내일은 편집을 못해요. 내일은 편집을 할 수가, 내일은 하루 종일 방송 준비만 해야 돼요. 내일은 너무나도 바쁜 날이 될 것 같아요. 아침부터. 그래서 휴대폰 다 꺼놓고 방송 준비할 거예요. 연락을 일체 받을 수가 없어요. 내일은 집중이 안 돼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락을 막 카톡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일에 집중이 안 돼서 아예 핸드폰 다 꺼놓고 방송 준비하고 하려고 합니다. 알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러지 없으신 분들도 지금 되게 이 눈도 따갑고 목도 따갑고 막 기침 나오고 가래 끼고 막 이런데요. 근데 그 알러지 있거나 뭐 결막 그 뭐라 그러지? 눈 자체가 조금만 건조해도 빨개지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온몸이 알러지예요. 그러니까 알러지가 진짜 많아. 저는 알러지가 단 한 개도 없거든요. 전 좀 둔감한 편이에요. 피부도 좀 좋은 편이고. 근데 저희 남편은 아토피도 있고 뭐 비염도 있고 천식도 있고 눈 결막 약간 건조증? 안구 건조증도 있고 뭐 건선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진짜 몸에. 그래가지고 항상 힘들어 보여. 보면 뭔가 그래서 막 아픔을 달고 사는 사람. 나만 너무 건강한 느낌? 아무튼 미세먼지가 딱 심해지니까 딱 힘들어 하더라고요. 오늘 딱 뻗었어요. 오자마자. 제 친구 같으시네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 원래 남편이 태생이 제가 봤을 땐 태어나기를 약하게 좀 태어난 것 같아요. 체질이. 이렇게 막 강골은 아닌 것 같아. 원래 이제 30대 초반 정도면 저렇게 약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약해, 보면. 진짜. 내 남편이지만 이게 항상 다니면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근데 그 일이 고돼서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이 조금 편해지면 억지로라도 이제 스트레스를 팍팍 줘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운동 안 하면 안 되죠. 저도 해야 되지만. 저는 원래 20대 때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운동과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몸매 관리한다고 살찌기 싫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케어를 잘해야죠.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남편도 좀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저는 이제 좋은 음식 먹는 걸 좋아해서. 이미자는 엘러지의 왕, 손오공은 에네르기의 왕. 이름 드립이 점점 날이 갈수록. 이제 여러분들 노래 2곡 듣고요. 마지막 곡 2곡 들으면서 저는 자동으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첫 번째로 들으실 곡 크러쉬의 잊어버리지 마 들려드리고, 그 다음 곡은 들으시면 알아요. 노래 제목은 화면에다가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2분 감사드리고요. 신청곡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범죄 사건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캠을 켭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마스크 꼭 챙기시고, 독감 조심하시고, 결막염 조심하시고, 천식 조심하시고, 조심하세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12시니까. 혹시 방송 올라가면 이제 방송 올라갈 거니까, 오늘 거 올라가면 보고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30분짜리 영상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오늘 카카오TV 안 되나봐요. 카카오랑 동시송출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네, 지금은 동시송출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다시 할 거긴 한데 카카오는 안 켰습니다. 지난주도 안 켰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곡 2곡 들으면서 방송 자동으로 종료되니까 채팅창 막 치다가 놀라지 마시고요. 노래 끝날 때쯤에 마음의 준비하고 계십시오.
내일 많이 들어와 주세요. 내일 10시에 방송 킬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